안녕하세요, 김성장입니다. 이번에 다룰 콘텐츠는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현재 자신이 뭔가 모자라고,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현직을 찾았으나, 거장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데 어떻게 이 반열에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잠재력, 지성, 이런 걸 믿으시나요? 전 이게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실천한 사람들, 그들이 역사상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룩한 당대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령 시험 전날이라던가 아니면 마감이 코앞일 때, 혹은 좋아하는 상대에게 고백을 할 때 등 각자 삶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때예요. 눈앞의 상황과 과제에 완전 몰두하게 되고 그때에는 영감이 샘솟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런 순간이죠. 이런 힘을 발휘하는 순간엔 우리는 삶을 수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주체적으로 제가 스스로 변화를 창출하고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런 힘을 인간 본성의 법칙, 또 전쟁의 기술 등으로 유명한 저자 로버트 그린은 마스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기를 해결하고 집중하던 순간이 지나면 잠재력과 창의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리를 인생에서 좀 더 붙잡아 두고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힘의 근원을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또한 이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단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각자 최대의 자신으로서 삶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런 마스터리에 이르기까지는 모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요. 가령 피아노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죠. 처음에 낯설고 두렵죠. 아무 원리도 모르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못한다,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적절히 이제 다스리며 시간을 점차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을 관찰하고 지도를 따르고 원리를 하나씩 알아가죠. 점차 연주에 능숙해지고 한 기술에 완전히 숙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술들 사이에서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된 거죠. 특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배우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창조하는 사람이 되죠.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살린 연주를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마스터리에 이르는 것이죠. 피아노 건반은 더 이상 외부의 낯선 물체가 아니라 저희에게 손가락이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건반 자체도 그렇게 저의 신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마스터리에 이르는 단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3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수련기, 두 번째는 창의적 실행, 세 번째가 마스터리 단계입니다. 첫 번째 수련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들과 규칙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연습과 몰입으로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포괄적인 이해력이 생겨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마스터리 단계에선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자연의 본질 등을 꿰뚫어 볼 수 있기에 이들의 창조물은 타인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인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하기도 하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스터리 법칙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서 마스터리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게 만드는 어떠한 비밀, 어떠한 힘으로 표현됩니다. 저자는 당대의 마스터리를 이루었다고 보는 9명의 거장들을 심층 인터뷰합니다. 신경과학자 vs 라마찬드란, 인류학 중심의 언어학자 데니얼 에버렛, 컴퓨터 공학자이자 작가이며 기술 벤처 창업 전문가인 폴 그레이엄, 사람들에게 다 가서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앞서 말한 당대의 거장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윈, 괴테 등 과거 마스터리에 이른 위인들의 일화를 통해서 마스터리에 이르는 법칙을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죠.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되게 체계적 이론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도 곁들여져 있어서 설득이 되죠. 이 법칙에 따르면 누구나 마스터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마스터리, 일터에서 우리는 집단의 역학과 업무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한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동 반응을 예상한다. 또 신속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린다. 여러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샘솟는다. 규칙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이므로 규칙을 깨트리거나 다시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우리가 마스터리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가업이라고요. 현 시대의 교육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죠. 이를 소극성이 만연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에 따라 추구해야 할 삶의 과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육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죠. 겉보기에 화려한 돈, 지위 등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를 거슬러서 각자의 영역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마스터리를 따르게 된다면 이는 인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즉 저자가 말하는 침체된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대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정의한 법칙을 한번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마스터리에 이르는 단계 3가지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기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자신만의 과업을 찾는 것입니다.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혹은 커가면서 본인이 강하게 끌리는 무언가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내면의 부름 혹은 다크호스에서 말하는 미시적 욕구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윈이 종의 규현을 집필하고 진화론을 집대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따개비를 연구하는 데만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내면의 부름을 따른 거예요. 자신만의 고유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더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가는 그런 대상 혹은 활동이 있습니다. 따분해 보이고 고된 활동들, 각자 고유성을 추구한다면 이 활동은 더 이상 노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따분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따개비를 8년간 연구하는 일이 다윈에겐 노동이 아닌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수련기 고유성을 찾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각자 고유성을 찾았으면 이제 마스터리에 이르기 위한 수련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수동적인 관찰, 그리고 기술 습득, 실행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수련 방식에 이르기 위한 전략 또한 소개하죠. 우선 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택하라 라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를 통해서 이 전략의 효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조라 닐 허스턴의 일화도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끊임없이 시야를 넓히고 낮은 자세로 돌아가라, 파다언어를 연구한 에버러스의 일화를 통해서도 소개하죠.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도 있고 등등 여러 일화들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에겐 가까운 곳에 스승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패러데이처럼 책 속의 인물을 스승으로 두면 되니까요. 이 부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책을 일시적 스승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패러데이가 정신적 진보를 읽으며 많은 가르침을 얻은 것처럼 말이다. 그럴 때는 책이나 해당 저자를 진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책의 내용을 깊이 내면화하고 책의 내용과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페이지 여백에 수시로 메모하라. 그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받아들여 당신 내면에 살아 숨쉬는 지식으로 만들어라. 종이에 찍힌 활자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영혼을 흡수해야 한다. 와, 정말 제가 주변에 스승이 없어서 더 책에 의존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저한테는 정말로 공감이 가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스터리에 이르는 데서는 또 타인으로부터 받는 방해나 계략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방해나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지능이 정말 중요한 거죠. 각 거장들이 어떻게 사회지능을 길렀으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결국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 사고하는 능력은 거장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직관적 통찰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적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사회 지능이 결핍되어 있으면 마스터리로 가는 과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당신의 창의성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회지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구절입니다. 수련기 이후에 창의적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관점에서 머물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야 된다 라는 이런 말도 있고요. 실제 원형 모델 사이를 계속 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강렬한 매력을 지닌 뛰어난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련기와 창의적 실행기를 거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가 마스터리 단계죠.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마스터리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도 되게 많은 팁들이 있는데요. 가령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느끼기, 극도의 집중력으로 총력을 기울이기, 또 심신에 체화될 정도로 연습하기, 세부적인 측면들에 집중하기 등 각 거장들의 전략들이 다양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각 전략들을 제 삶에 실험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만의 고유성, 저만의 특징에 가장 알맞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해보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고유성을 찾고 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과업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룩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 본질을 다시 할게요. 업무의 본질을 온전히